자,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여러 가지 경우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 148쪽에 서술형 문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원에서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같이 보겠어요.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148쪽에 개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자, 여학생이 3명이고 남학생이 2명인데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웃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로 먹자고 했죠? 여학생이야? 심하 보이지? 남학생은 남자라고 하지만 이유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 여자는 팔이 없어요. 뒤집렸어. 자, 이렇게 하나씩 묶어.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2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명을 줄 세운다고 하면은 사실상 자리가 2개인 거니까 2 곱하기 1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이렇게만 바꿀 수 있는 거고 남학생도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여학생이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여학생이 지금 3명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니까 자리가 3개가 생겨서 3명, 2명, 1명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곱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야. 정리 이해되는가? 남학생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2가지로 생각하면 되지. 2 곱하기 1이어서.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고 2 곱하기 1은 남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거를 전부 다 곱해주시면은 2 곱하기 6은 12, 12 곱하기 2는 24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문제 3번 해볼까요? 문제 2번 해봅시다. 문제 2번을 뒤에 있는 주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볼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가 나오면 돼요? 1. 1번은 3번은 5가 나오면 돼요. 홀수가 되면 됩니다. 준서별로. 여기 1이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까? 1이 들어간 거야 지금 여기에. 그럼 여기 앞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수를 꽂아 넣잖아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0에서 6까지니까 7개인데 좀 써볼까? 이렇게? 뒷점긴 하지만 1은 이미 썼어요. 숫자가 6개가 남는데 0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맨 앞자리? 0은 못 들어가죠. 0 빼고 들어가야 되겠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하나가 들어가서 2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두 번째 1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마찬가지로 5가지. 곱해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25가지가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1의 자리가 3이어도 몇 가지겠어? 똑같이 25가지야. 식이 똑같으니까 5여도 25가지야. 그러니까 1, 3, 5 3가지니까는 25가 3가지가 있네. 그래서 25 곱하기 3을 주면 75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상가나라 불러봅니다. 자, 중간원 마무리로 한번 가봅시다. 6번을 볼까요? 6번을 하연이가 한번 읽어보자. 자, 합이 5 또는 7에다가 줄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은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또는이니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 돼. 또는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랑 합이 7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카드를 몇 장을 뽑냐면은 2장을 뽑네. 2장을 뽑을 때 합이 5가 되려면은 첫 번째 1이 나왔어. 두 번째 4가 나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2가 나오면 3이 나오면 되겠죠? 3이 나오면 2가 나오면 돼. 둘이 같은 거 아닌가요? 상황이 달라. 얘는 첫 번째 2, 두 번째가 3이야. 얘는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2야. 상황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을 쓴 거야. 마찬가지로 4,2도 되겠네. 여기까지 되는 거 태훈이? 인강 들었어? 경우에서? 김민준 때문에 듣기 힘들었을 텐데 저 진짜 들었구나. 소리가 막 합이 7이면 얘기해봐. 합이 7이면 1, 몇이야? 6이요. 그 다음은 저요? 2,5 2,5요. 3,4 4,3 5,2 6,1 총 몇 가지? 6가지야. 여기서 6가지고 여기서 4가지야. 이 둘을 더하니까 10가지가 나오겠다. 정답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까요? 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을 태훈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번 지난 시간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림은 다 그렸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야. A에서 C. 한 번 지난 지점은 지나지 않아. 왜? 뭐 이상해? 왜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네, 그치? A에서 C까지 간대, 여러분들. 근데 지금 뭐 다른 조건이 없죠? A부터 C까지만 가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첫 번째로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거예요. 어디 안 들리고 나는 바로 C로 갈게. 이럴 수 있겠지, 그치? 그게 몇 가지일까? 끝이 길이 2가지니까 2가지. 두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야. 괜찮은가? 아무튼 C에 도착했으니까. 그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길이 3가지지. 이렇게 3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예요. 이들 어떻게 하자? 곱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치? 갔다가 바로 가죠. 6가지. 1번과 2번은 완전 다른 상황이지. 이거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거고 얘는 길을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달라요. 둘을 어떻게 하자? 더하자. 8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까요? 14번을 앞에 있는 준서가 한번 읽어보자. A, C, D 대명의 한 줄로 세울 때 A 또는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4명이 한 줄로 서는데요. A 또는 B가 맨 앞에 선다고 합니다. A 또는 B.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랑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맨 앞에 한 명밖에 온 거잖아. A가 맨 앞에 온다고 하면은 A가 자리를 먹은 거야. 이렇게. 그쵸? A가 자리를 먹었어. 그러면은 BCD가 이제 줄을 서면 되는 거지. A는 이미 자리를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A가 빠졌으니까 BCD 3명이잖아?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지. BCD 3명 중에 한 명이 오니까. 채용 이해되는가? 그러면 그 다음은 한 명이 서니까 CD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오면 되겠네?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된다. 마지막은 1가지가 되지. 이걸 곱해주니까 총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B가 맨 앞에 온다고 하면은 또 몇 가지가 될까? 6개. 또 6가지야. 숫자가 시계 똑같으니까. 또는이니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됩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12가지가 되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6번 쪽으로 건너가서요. 16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번을 누구까지 읽었지? 민준이가 읽어봐. 다음의 그림과 같이 0, 1, 4, 5, 7의 숫자가 각각 적힌 다각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맨 앞자리 0이 올 수 있다 없다. 0이 못 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선은 보시면은 이 10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1, 4, 5, 7 4개 중에 하나가 오죠.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 두 번째는 1이 들어갔다고 쳐보자. 숫자가 3개가 남는데 이 12자리부터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가지가 되겠다? 4가지가 되겠다. 뭐가 들어갔어?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여기는 3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4, 4, 3, 6 빼니까 4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번을 정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같은 모임은 분명히 사람이 항상 자기 주제로 나서 기회를 건다. 16번 역회의 없음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있어.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뭉뚱이로 모여있는데 4명이 모여있어. 지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악수한다는 거죠. 몇 번 악수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사람한테 이름을 매길까? 어떻게 매길까? 1번, 2번, 3번, 땅땅땅, 10번 이렇게 사람한테 번호를 매겼어. 그럼 우리가 악수하는 상황을 상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둘이 만나면 악수하는 거잖아, 그치? 자, 끌게. 나 너무 건조해. 이제 인공물을 되게 많이 쓰는데 채원이처럼 비싸지 않니? 인공물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냥 집에 있는 수돗물 다 받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뭘 모르는구나. 야, 산악대 수학이 되는 거 아니야? 뭘 모른다고 지 근데 뭐 물어요 그냥. 눈 상에 수돗물 그냥 눈에 어떻게 부으면 왜요? 그럼 정수기. 마음대로 해.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눈이 잘 건조해져가지고 겨울이 힘들어. 우리 여름이 나. 시원하기만 하니까.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사람을 악수를 하면 만나면 악수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가 1번하고 2번을 만나게 했어. 그럼 둘이서 자동으로 뭘 하겠어? 멱살잡이 하는 게 아니고 악수를 하겠지, 그렇지? 둘이 만나면 악수를 한다. 1번하고 3번이 만났어. 악수해요, 안 해요? 악수하지. 땅땅땅 바람을 1번과 10번이 이렇게 만나지? 이런 개수를 다 세주면 돼. 근데 너무 많지 않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자? 결국은 자리가 2개인 거니까 자리가 2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10명 중에 1명이 올 수 있는 거지. 사람이 10명이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사람이 10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올 거야. 그럼 자기 자신과 악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악수할 수 있어? 안 되지, 그치? 자기가 악수하면 여기 못 오잖아, 1명이. 그치? 너 혼자 할 거야. 1명이 오면은 얘 빠져야 돼. 몇 명 남아요? 9명 남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민준이랑 정은이랑 악수를 했어. 근데 정은이랑 민준이가 악수를 했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그치? 따로 쳐? 똑같지, 그치? 여기 안에 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게 2개씩 들어있으니까 몇으로 나누자? 2로 나누자. 기억나지? 여러분, 대표 2명 뽑을 때 하연이랑 주아라 대표를 뽑으나 주아랑 하연이 대표를 뽑으나 똑같잖아.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1을 나눴지. 기억나는가 준서? 똑같은 게 3개야. 몇으로 나눈다고 했더라? 6으로 나눈다고 했었지? 똑같은 게 3개면 몇? 6이야. 똑같은 게 2개면 2로 나누고 3개면 6으로 나누는 거야. 기억나는가?
아무튼 이거는 두 개니까 우리가 2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악수를 45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다음 쪽 갈까요? 교과서에서 쏙 빼온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 있는 거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같이 좀 봅시다. 어떤 걸 좀 같이 볼까? 3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보는 건 좀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으니까 3번만 좀 같이 봅시다. 뭐라고?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달라고? 너가 읽어봐 그 대신에 내가 그림 그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약 120년 전까지 사용하였던 방수는 낮에는 여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정보를 먼 곳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 방법이다. 신호가 전달하는 내용은 공수대 그쪽에서 울리는 연기나 불꽃 수에 따라 구분하여 있다고 한다. 5개의 그쪽에 불 붙이는 경우에서 구하시오. 정확히 그리고 있지? 비슷하잖아. 우리 할아버지 좀 너희 할아버지가 공수대에서 불 피우셨니? 모여도 썼네. 모여 썼어. 구름도 그려. 5개의 그쪽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거야. 그 뭐지? 예전에 핸드폰이 없잖아. 핸드폰이 없고 하니까 비둘기. 어? 비둘기 있잖아. 야 비둘기가 어떻게 그걸 전달해주니? 먹고 튀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비둘기 다리에다 뭐 바꿔서 보낸다는. 독수리 말하는 거구나. 그 훈련받은 이야기네. 애완독수리, 애완독수리. 지능이 좀 되잖아. 아니 독수리 그럼 많이 잡아놓고 훈련하면 되잖아. 독수리가 뭐 한두 푼 한 줄 알아? 어? 아무튼 간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이 많잖아. 공수대가 되게 많았다 그래. 그래서 그 뭐지? 되게 예전부터 쓰던 거야. 중국에서도 썼고 뭐지? 중동에서도 쓰고 아무튼 이런 거 비슷한 거 되게 많이 썼대. 근데 그래서 이름이 동수예요. 어? 이 이름이 동수예요. 몰라 그거는. 발견한 사람 이름이 동수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뜻이 있겠지? 산이 되게 많잖아. 산이 많이 있으면 여기다가 공수 해치하는 거야. 이게 뜻이 아마 있던 걸로 알거든. 이게 뭐 하나를 피워놓으면은 괜찮은 거고, 뭐 2개가 피면은 경계 상태인 거고, 뭐 3개, 4개부터 이제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로 해보던데요. 적도 볼 수 있잖아요. 응? 연기 올라오는 거 적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이 오는 걸 봤으니까 피우는 거니까 저쪽도 알았구나. 눈치를 챌 수 있겠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제 경계를 하는 거야. 저 멀리서 4개가 폈어. 저기 막 코앞까지 온 거지. 군대를 보내거나 하겠지. 근데 역으로 이걸 이용한 적도 있어. 삼국지에 보면은 공수대를 미리 점령해가지고 하나만 켜놓는 거야. 그럼 괜찮은 줄 알 거 아니야.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끔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썼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이걸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연기의 종류의 개수를 잡아달라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럼 지금 여기에 불을 켜거나 아니면 끄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지. 두 번째도 켜거나 끄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또 2가지지. 이것도 2가지지. 이것도 2가지고 또 2가지지.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키는 거잖아, 그렇지? 같이 끄거나 동시에 일어나니까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부 다 곱해야 되겠다. 몇 가지가 돼요? 2를 5번 곱하니까 32가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불을 모두 붙이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32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끄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 딱 한 가지가 들어있지. 그거를 빼야 되겠다. 31가지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거고 약간 소재가 좀 있는 것들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건 확률이야. 우리 페이지 154쪽으로 한번 가볼까?
지우자. 네, 154쪽으로 가면요. 확률이란 무엇일까 하는 말이 있지. 개념이 여기다 한번 써줄래? 확률은 가능성이 척도야.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척도라는 건 기준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수로 표현하는 게 하나의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의 척도를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주사위를 하나를 던질 거예요. 그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죠, 여러분들? 6가지지. 6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알고 싶어. 그 짝수는 2, 4, 6이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진 6가지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3가지만 일어나. 그럼 내가 짝수가 나오는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진 6가지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에서 3가지를 나눠버리면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이게 바로 짝수가 나온 하나의 확률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니? 짝수가 3개고 홀수가 3개잖아. 그럼 반반 아니야? 짝수가 나오는 거는? 순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2분의 1이지. 걔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확률이 되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라고 하잖아. 그 분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써줘야 될 게 뭐냐면 확률 옆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을 잘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 자, 앞에서 배운 거를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야 되는 게 숫자가 2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전체 경우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특정한 경우가 뭘 말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걸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 보통. 내가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잡아줄게. 자, 문제 1번을 봅시다. 문제 1번을 보시면 아까 누구까지 읽었지? 민준이까지 읽었어? 다 읽고 저. 다 읽었어? 다 읽고 저기. 그래? 그럼 이렇게 건너가서 다시 세윤이가 읽어보자. 1부터 1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불량수의 꼴이 드러나는 주머니에서 확률의 구조를 짜는데 다음에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어디다가 줄을 치시면 되냐면은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낸다에다 줄을 한번 써주세요. 그게 전체야. 전체라고 쓰면 되겠어. 단어가 힘들잖아. 전체 사건이라고 할게. 전체라고 하면은 요 분모를 말하는 거고, 사건이라고 하면은 분자를 말하는 거야. 이걸 구별을 하자. 전체는 이제 구슬을 던져서 구슬을 뽑았을 때 구슬을 하나 뽑는 게 전체야. 그치? 1번에 보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7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7가지가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7가지야. 두 번째를 보니까 소수가 적힌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특정 사건이 되겠지? 그래서 소수가 적힌 구슬이 나온 데에다 줄치고 사건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요놈이 분자에 올라갈 거야 이제.
그러면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 민준아, 몇 가지일까? 소수가 네 나오는 가지요. 거? 네 가지. 뭐가 나오지? 구체적으로? 예? 뭐가 나와 구체적으로? 1, 1이 나온다고? 5, 7 이게 4개 1이 나오고 3개 세 가지네 세 가지 소수가 2, 9, 2, 3, 5, 7 이 나머지 네 가지. 1이 맨 앞지 감가면 세 번째, 그 확률은 전체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7분의 4가 되죠. 4분의 7로 쓰면 안 됩니다. 7분의 4로 써야 돼. 자, 문제 2번에 봅시다. 2번에 누가 한번 읽어보냐면 뒤에 있는 주아가 한번 읽어보자. 자, 빨간 공이 지금 몇 개 있다고 합니까? 4개. 4개가 있고요. 노란 공이 3개가 있어. 그리는 게 난 은근 재밌더라.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그려서 했어. 이렇게 공 나온 바구니 이렇게 그리고 박스 나오는 거 박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좀 눈에 잘 나와. 이해가 되죠? 많이 해봐. 시각화 하면은 상황도 파악이 잘 되고 그래.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갑자기 이거 어디다가 줄을 쳐야 되냐면은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에다 줄을 치고요.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어. 그럼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7개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7가지겠지,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7가지야. 그러면은 우리 1번에 보니까 파란 공이 나온다고 하잖아. 파란 공이 나온다에다 줄을 치고요. 이게 사건이 되겠어. 그럼 여러분 파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0가지지. 사건의 경우의 수가 0가지야. 그러면은 확률을 구하면은 7분의 0 아닙니까? 네. 그럼 뭐예요? 0이지. 0은 모르면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 0%야.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한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응? 민준이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수학 성적이 100점이 나올 확률이 0%라는 거지. 장난을 치는데 100점이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0이니까 0인 거야. 0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줄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확률이 0이 나왔다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0이면. 썼어, 민준이? 0이랑 많이 안 쓰냐? 0 옆에다가도 써.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불가능하다고 배웠는데. 맞아. 초등학교 때는 불가능하다, 확실하다 반반이다 이렇게 있는 거였지. 5학년이었기 때 공부해. 잘 기억하고 있네. 5-2 이때 공부하거든. 확률과 가능성으로 공부하지 않았니? 초등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확률이란 말 쓰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자, 2번 보시면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란 공인데요. 노란 공이야? 아 그래, 소리 옐로우. 그럼 전체는 마찬가지로 7이죠. 특정 사건이 바로 빨간 거 또는 노란 공이 나오는 거거든. 얘는 몇 가지일까? 근데 걔가 7분의 4개. 빨간 공이 나오는 건 4개. 4가지. 노란 공은 3개. 3가지. 또는이니까 더해 곱해. 더해요 더하면 몇 가지? 7개. 7가지지. 전체도 7가지고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도 7가지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7분의 7이지. 얘는 뭐가 돼? 1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7가지 중에서 7가지야.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한번 써볼까?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확률이 1이면
반드시 할 때 드가 드. 시오 들어 안 들어가요? 반드. 반듯하다 되게 반드시 아니야. 반드시. 그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이걸로부터 그러면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수로 표현이 되거든, 그죠? 분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수학에도 확률의 P로만 있습니다. probability의 P를 따가지고 P로만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은 분수니까 0과 1 사이야. 반드시. 써볼까요, 여러분들? 어디다 쓰냐면은 개념 이 위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 0과 1이에요, 반드시. 근데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데 0이 된다고 하면은 네버가 되겠죠. 절대 일어나지 않아. 1이 되면은 올레이즈가 되겠지. 언제나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0과 1 사이에 분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한국도 발음 못하면서 원래 처음에 코리아 생각나요. 코리아 발음 못하잖아. 강의 들었어? 자판. 이게 코리아 발음 못해. 할 수 있어요. 들었지? 자판. 자퐁 이거잖아. 그거는 일부러 하면 돼. 이공식 발음인데 의심스러워. 의심스럽다. 뭐가 요즘 한국어가 팔 것 같은 나중에. 중간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0과 2 사이가 되겠다.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잖아. 가장 작아봤자 0이지, 그치? 그리고 당연히 1을 넘어가면 뭔가 이상해진 거지. 1을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뭐가 생겼어. 이게 전체인데 그 안에 있거든, 얘는. 그치? 근데 그놈이 얘보다 커. 대보다 배꼽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얘를 잘못 구했거나 얘를 잘못 구했거나 둘 중 하나야. 가끔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당당하게 가분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했다는 거니까 그대로 써면 안 되지. 야, 이건 답지를 안 봐도 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면 안 된단다. 있어. 막 되게 당당하게 써서 와 나한테. 음수 써온 애들도 있고. 아이고. 차라리 비워서 오거라, 그치? 가분수가 돼 있거나 음수가 돼 있으면 경무도사니까. 자, 이제 이런 볼까요? 문제 3번인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별 한번 쳐볼까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좋은 사건 없나? 사건 아무거나 어떤 사건을 생각할까? 어제 비 왔지? 네? 겨울에 비가 왔잖아 어제. 어제 비 온 거 몰라? 비안 저런 거는 왔는데요. 아니 처음엔 비 왔어. 나 비 맞으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왔는데요. 왔다고 임마. 안 왔는데 어제- 학교에서 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 온 게 아니고 어제 특강 끝나고 집에 갈 때 비가 좀 왔어. 저도 생각날 때 그치? 시간대 아무것도 안 왔는데. 넌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 몰라. 걸어갔는데요. 너 병원 가봐 임마. 못 느끼는 거니까. 신경이 망가졌네. 야, 내 비를 맞으면서 갔는데 뭔 소리야 어제. 잠깐 왔어 잠깐. PC방 들렀다가 세요. 봐봐. 조금 왔어 근데. 봐봐. 어느 날 준서가 눈을 떴어. 침대에 일어났다고 내가. 창밖을 보니 창밖을 보니 둘 중 하나야.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우리가 확률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는 거 하나씩 있지 않니? 뭔가 날씨가 꾸리꾸리. 핸드폰을 보고 뭘 검색해? 날씨. 검색하지. 정확히 검색해야 돼. 그냥 날씨라고 치면은 한국 전체가 나와. 뭐 상계동 날씨 이렇게 해야 정확해. 날씨 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설정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뭐 어플을 키든 뭐라든 딱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 있는지 안 근데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강수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뭐 7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요? 근데 자세하게 나와. 눌러서 보면은 그냥 맑은 저거 흐린 안 정확하던데. 그런 확률이니까 어디까지나. 80인데 비가 오대. 안 오는데. 근데 보통은 나는 보통 한 40%부터는 우산을 들고 나가. 40%부터는. 근데 한 70대까지 들고 나가면은 이때 비를 맞는 일이 꼭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40% 정도 찍히면은 작은 우산이라도 들고 가. 근데 한 50 넘어가면 좀 큰 거 들고 가고. 왜요? 올 확률이 높으니까. 무시가지고요? 어? 왜 그? 저 작은 거는 이거는 조금 온다는 거잖아. 오더라도 약간 막을 수 있는데 용 큰 거는 안 되지. 닫아주니까. 아무튼지간에 딱 열었어. 그럼 네가 딱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눈을 뜨면 믿기지 않는 표정을 내가 살아있다니 오늘 괴물 같아서 괴물 같았니? 택하고 잔 것 같아. 택을 쓰고 일어난 것 같아. 딱 눈을 보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강수 확률이 있으면 비가 안 올 확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을 40%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몇 %가 되는 거야? 60이요. 60%가 되는 거지. 둘이 더하면 뭐가 돼? 네. 100%가 되지. 그런데 우리 수학에서는 퍼센트는 계산할 땐 좋지 않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나 퍼센트를 다 뭐로 바꿔서 상대수수 할 때 다 소수로 바꿔서 했잖아. 그치? 우리 뭐 거속시 할 때도 다 시간 같은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분수로 바꿔서 했지. 바꾸면 뭐가 좋으니까 사칙연산하기 좋고 방정식 세우기도 좋고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요수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60%는 100분의 60이지. 괜찮은가? 40%는 뭐가 되겠어, 윤서야? 100분의 40이지. 이게 숫자를 바꾼 거야.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니까 1이지.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더한 게 1이잖아? 근데 만약에 준서가 얘를 알고 있어. 오늘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궁금해. 그럼 둘이 더한 게 1이니까 1에서 이놈을 빼버리면 비가 안 올 확률을 알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 10분의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 자, 야구 선수가 공을 들고 빠따를 들고 가서 공을 칠 거야. 공을 치거나 공을 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공을 치는 거 뭐라 그래 야구에서는? 안타 치는 거야. 안타를 칠 확률이랑 안타를 치지 않을 확률을 더한 게 1이야. 근데 내가 안타를 칠 확률을 알고 있어. 1에서 안타를 칠 확률을 빼버리면은 안타를 못 칠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두 사건을 알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써볼까 한번 여러분들. A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 이 A는 이제 B가 될 수도 있고 안타를 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어. 이 둘을 더한 거는 1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알고 있어.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 건 1에서 뭘 빼면 된다? 얘를 빼면 된다. 준서 이해되는가? 하연이 이해돼?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걸 한번 정리해볼까? 언제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둘 중 하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때 좋겠지. 나머지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저 그림을 준서 어머님 보시면 슬퍼하시겠다. 아들의 얼굴을 저렇게 잘 그리려고 노력한 거야. 최근에 막 치려고 노력한 거 아니고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어났을 때 진짜 초사탱이네요. 거봐. 머리는 벗어서 눈은 제대로 떠지지 않고. 그렇지. 입은 허 벌리고 있고. 눈도 풀려 있고 그렇지. 예, 글로 쓰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식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실제로 적용을 안 해보면은 공식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공식의 의미가 있어. 진정한 연습을 해야 돼. 자, 이것도 이렇게 말로 보면 이런데 문제로 적용을 하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 3번에 좀 적용을 해보자. 자, 3번에 1번은 누가 한번 읽어보냐면 아까 누구까지 읽었지? 누구까지 읽었지 아까? 주아까지 읽었어? 그러면은 하윤이가 3-1을 한번 읽어보자. 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이때 꼬라박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시험을 봤어. 합격하거나 합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내가 합격할 확률을 알고 있어. 그럼 이놈과 이놈을 더한 게 1이 나와야 되지, 그치? 둘 중 하나니까.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알고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1에서 이 녀석을 빼버리면 돼. 1 빼기 합격할 확률은 불합격할 확률. 준서 이해되는 거야? 1에서 빼면 뭐가 돼? 5분의 2가 되죠? 실제로 둘이 더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1이죠.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니까 5분의 1. 5분의 5에서 1. 둘이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한번 더 연습해볼까? 3-2번을 세원이가 한번 읽어줄래?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일 때 내일 비가 오지 않으구나. 자,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래. 내 눈을 떴어.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야. 비가 오는 거랑 비가 오지 않는 거랑 확률을 더하면 1이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비가 올 확률을 알고 있어. 1에서 비가 올 확률을 빼면은 나오는 4분의 3이 바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지. 약간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인지 알겠지? 세훈이 이해돼? 전체에서 비가 오는 걸 빼면은 비가 안 오는 게 남는다. 괜찮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전체야. 전장이 1이지? 온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 1이야. 여기가 비가 오는 거야. 이게 4분의 1이야.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비가 안 오는 거지?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지? 둘이 더한 게 1이야. 됐죠? 여기까지? 준서 이해돼? 정원이는?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이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건이 좀 복잡해져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을 한번 볼까? 문제 4번을 준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듯 다음을 것이오. 자, 동전 두 개를 던진다에다가 줄을 치시고 이게 바로 전체입니다, 여러분. 전체.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민준아? 일어날 수 있는 건 두 가지. 두 네 가지라고? 가지. 하나당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죠. 그렇죠? 앞뒤 앞뒤 네 가지. 앞하면 앞 아니면 뒤. 앞 아니면 뒤. 네 가지야 전체는. 써볼까? 전체 가지수 네 가지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한 가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보통 수학에서는 아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 첫 번째 녀석이 앞이 나왔어.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뒤. 뭐 앞도 나올 수 있고 뒤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앞, 뒤. 그 다음 뭐가 될까? 뒤. 뒤, 앞. 마지막은 DD가 되겠지? 아우 힘들다. 그러니까 앞이 두 개,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그렇죠? 딱 한 가지가 되겠어. 그러면 요게 바로 특정 사건의 경우에 쓰는 거잖아, 앞이 나오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몇 가지? 네 가지. 특정 사건은 한 가지지? 그러니까 4분의 몇이 되는 거야, 태연아? 1이 되는 것이다. 눈물을 좀 수혈해야 되겠다. 눈이 막 째질 것 같아. 아파가지고.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조금 복잡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다.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래요. 여러분들 적어도 한 개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온다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어. 앞면이 딱 한 개 나올 수 있지. 그치? 적어도 한 개니까. 앞면이 뒷면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뒷면이 두 개 나와도 괜찮나? 적어도 한 개니까 괜찮지. 못해도 한 개는 뒷면에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뒷면이 하나 나오면 괜찮지만 뒷면이 두 개 나와도 괜찮은 거지. 이해가 돼? 요 두 개를 다 구할래요, 여러분들? 이거 구해놓긴 했어, 아까.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 이 뒷면 하나 나오는 거, 하나 나오는 거, 두 개 나오는 거 세 가지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전체는 네 가지니까 4분의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들 동전이 5개면 어떻게 할래? 다 쓸래? 너무 많지. 이거는 2개니까 쓸 수 있는 건데 동전이 3개만 돼도 8개 써야 되고 5개면 32개 써야 돼. 다 쓰다 보면 힘들겠지, 그치?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뭔 거예요? 나 적어도 한 개는 뒤가 나와야 돼. 요거잖아.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은 뭘까? B가 온다의 반대가 B가 안 오는 거잖아. 적어도 한 개가 뒤가 나온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많아도 한 개는 나온다. 응? 뭐라고? 많아도 한 개는 나오는 거. 많아도 한 개는 나온다? 그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많아도 한 개면은 한 개 나오니까. 던졌는데 적어도 한 개는 뒤가 나와야 돼.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뭘까? 한 개 앞에 나오는 거. 뒷면이 안 나오는 데죠. 이해가 돼? 뒤가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요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지. 얘는 내가 던졌을 때 뒤가 하나는 나와야 돼. 그치?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뒷면이 0개 나오는 거야. 글자가 좀 이상 써졌네. 뒤가 0개 나오는 거야. 얘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앞에만 2개 나오는 거지. 그치?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야? 요거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 4분의 1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이랑 더한 거랑 전체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 되지. 완전 간단하지? 얘를 한번 더 들어볼까? 우리 옆에 문제 있죠? 4-1.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좀 같이 봅시다. 4-1로.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는 4번 문제야, 여러분들.
자, 4-1번을 좀 같이 보죠. 4-1번을 누가 한번 읽어보냐면 누가지 읽었지? 그래. 민준이가 한번 읽어봐. 4-1번이요. 네. 5. X로 답하는 세 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할 때 다음을 구하시.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의로 답을 했다는 걸. 찍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중에 학교 시험 보고 어머니가 시험 잘 봤니? 하면 모르는 걸 임의로 풀었어요라고 하면 찍었다는 뜻이지. 뭔가 임의로라고 하니까 뭔가 고급진 표현이잖아.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갈지도 몰라. 임의로? 뭐지? 염소 넘어갈지도 몰라. 네. 나중에 알겠지. 이런 염소 임의로 풀었습니다. 자, 세 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한다에 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죠, 그렇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3. 조금 깊이 생각해볼까? 아니요. 1번을 몇 가지가 돼? 1번을 답을 줄 경우가 2개. 두 가지지. 얘도 두 가지지. 얘도 두 가지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지. 연이어 푸는 거니까 연속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2니까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2 곱하기 3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 이해되는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세 문제 모두 틀릴 확률이야. 첫 번째 다 틀림. 재앙이죠. 그래서 다 틀렸어. 다 틀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리는 경우의 수. 3개? 한 가지 아닙니까? 다 틀리면. 봐봐. 내가 문제를 찍었어 열심히. 찍었는데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렸어. 이런 일은 딱 한 번만 딱 한 가지만 생기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돼? 어떻게 표현할까? 1번이 맞아. 맞는 거를 이 오엑스를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맞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틀리는 걸 이렇게 표현하자. 1번을 풀었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틀렸어. 2번도 틀렸어. 3번도 틀렸어. 이건 딱 하나만 일어나잖아. 몇 가지? 한 가지야. 8분의 1이죠? 다 틀리는 건 8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되는가?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을 확률이래요. 적어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전체가 1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는 뭘까? 다 틀리는 거지, 그렇지? 적어도 한 문제 맞는다는 거는 하나 건질 수도 있는 거고, 2개 건질 수도 있는 거고, 3개를 다 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반대되는 걸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에 정확히 반대되는 케이스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거의 확률이 아까 뭐였어? 8분의 1이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왼쪽은 8분의 7이 다 더한 게 1이니까. 완전 간단하죠? 이거 다 구할 생각했으면 머리 아팠을 겁니다. 아무튼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은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1에서 빼버리면 돼. 오케이? 조금 더 짚어봅시다 이따가. 자, 우리 개념 완성하기로 한번 가보자.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때쯤 개념 완성하기는 빼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우리 여유가 좀 있어요. 자, 문제 1번을 누가 한번 읽어보냐면 뒤에 있는 정은이가 한번 읽어보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타원형이 이렇게 가운데는 사각형을 있는 중앙에서 한 개의 공간이 있고 타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의 공을 꺼낸다에다 줄 치시고요. 이게 전체야. 두 번째 줄에 한 개의 공을 꺼낸다가 전체. 그 공이 파란 공이 사건이야. 그러니까 전체는 분모로 가고 사건은 분자로 가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전체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될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하나 뽑을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12가지지. 특정 사건이라고 하면 파란 공을 뽑는 경우니까 파란 공이 몇 개예요? 7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몇 가지가 되겠다? 7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확률은 12분의 7이 되겠네. 간단하죠? 자, 3번 다시 돌아와서 태윤이가 이거 보자.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에다 주의치고요. 걔가 전체예요. 뭐뭐 할 때가 보통 전체를 말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그 수가 30 이상에다가 주의치시고 걔가 바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랑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전체라고 하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리가 이렇게 2개가 되겠네.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10의 자리에 4개가 들어가고 1의 자리에는 3개가 들어갈 거야. 그치? 몇 가지가 되겠다? 12가지가 되겠다. 좋아, 이해되는가? 그때 특정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놈이 3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앞자리가 3일 때 3이 들어갔어. 앞자리에 10의 자리에는 1, 2, 4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지. 앞자리에 이번에는 4가 들어갔어. 30보다 크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3가지가 되겠네. 총 몇 가지가 돼요? 6가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보다 큰 수가 만들어질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12가지가 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죠? 하연이 이해돼? 자, 문제 5번 해봅시다. 문제 5번을 아까 누구까지 읽었지? 잠깐만. 태훈이 주아가 읽어보자. 성호, 수영, 정석, 준영이가 있는데 한 줄로 줄을 설 때에다 줄 쳐보시고요. 걔가 전체예요. 한 줄로 줄 서는 게 전체고 성호가 맨 앞에 선다가 특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랑 사건을 잘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지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로 서는 게 전체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4, 3, 2, 1 그거였지, 그치?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4, 3, 2, 1 하연이 인강 들었지? 기억하고 있지? 4, 3, 2, 1 몇 가지? 24가지. 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누가 먼저 서는 겁니까? 성호가 맨 앞에 서는 거야. 성호를 맨 앞에 줄을 세우고 가만히 있게 해. 그럼 남은 자리가 3개잖아? 그럼 수영, 정석, 준영이가 남아있는 3개 자리에 줄을 서는 게 되니까 3, 2, 1이 되겠지. 3가지, 2가지, 1가지.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는 겁니까? 24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문제 7번으로 갑시다. 오늘은 개념 완성하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보자. 자, 10번을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대의원 2명을 뽑는다에다 주시고요. 전체라고 쓰고 쉬었다 합시다.